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외 크루즈의 국내 입항 금지가 3년 만에 풀리면서 포항을 출발해 일본, 대만을 오가는 초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시범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서 포항 영일만항이 크루즈 모항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중해를 다니던 멋진 크루즈선이 영일만항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작아 보일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길이 290m에 너비는 36m, 객실 1,500개와 수영장 4개, 대극장, 카지노 등을 갖추고 승객 3,7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면 마음이 들뜨고 면세품을 받아드니 기분이 더 설렙니다. 특히 이번 크루즈 여행은 유명 트롯 가수가 함께하는 일정이어서 승선권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도 다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표정들이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배는 포항에서 출발해 6박 7일간 일본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들른 후 11일 부산항으로 귀국합니다. 포항시가 크루즈선 시범 운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11만 톤짜리 초대형 선박이 영일만항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We found it very organized, very well receiving facility for us. And for us it's an honor to be the greatest ship ever come to the port of Pohang. We look forward to many new future calls.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려면 9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포항 영일만항의 수심은 11m여서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영일만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포항 영일만항을 드나드는 크루즈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도 지금 사동항을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함께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항 울릉도가 대표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승객 3,000명을 불편 없이 이동시키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입출국이 가능케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번에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승객 임시 대기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범 운항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영일만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68번째 현충일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상북도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적의 공습에 의한 민방공 경계 경보와 동일하다며 주민들에게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할 재난 트라우마 센터가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참에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단순한 상담 지원만이 아니라 박물관과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지진 직후에는 하루 100명에 이르다가 지금은 1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진 발생 6년째를 맞으면서 주민들도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립비 158억 원을 전액 지원받고 시설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 조건인데 지금처럼 상담 지원만 하기엔 시설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인 이제 개호산 시기가 되면 사실은 뭐 10명도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루 이용객들이. 그런 상황에서 포항지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그 뭐 건물과 지금보다 더 확대된 형태로 운영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포항시가 시설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운영 주체로 나서길 꺼리면서 개관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줬으면 그거를 잘 활용을 시켜갖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례로 남겨야 되는데 포항시가 지금 와갖고 나 몰라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규모 정부 지원 사업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새로 짓는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지진 지역에 가보면 일단 뭐 박물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뭐 유사한 상황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개념. 전문성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합니다. 튀르키예 같은 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전문성이 좀 강화되고 확대돼서 산불, 뭐 홍수 이런 그 지진과 유사한 자연재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는. 포항시는 현재 재난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은 포항시가 맡아 진행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주시 강동면의 한 변전소에서 50대 남성이 상변환 작업을 하다 감전됐습니다. 경주 소방서는 이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과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 1.4톤을 94자루에 담아 포항 양포항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 등을 확인하는 한편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이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두 기관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경북도가 엑스포 출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정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이 다음 달 1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 조례안 중 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경북도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질의가 이게 만약에 그게 포괄 승계가 아니라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지금 했는 조례가 다 무효되는 겁니다. 포괄 승계에 따라 추진하는 경주엑스포재단의 정관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개정안에는 재단 해산시 자녀재산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경주시의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엑스포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괄 승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라니까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 해산 한 달 앞두고 우리 25억 안 주려고 정관 바꾸려고 벌써 이미 시장 사인 받아갔죠. 경상북도는 통합 조례안의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고 재단 정관 변경은 절차상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엑스포 재단 출연금은 사업비로 집행했고 기금은 엑스포 수익금으로 별도 조성한 것이라며 경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엑스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승계를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에서 원하는 기금을 달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추후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재단 출연금 반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의 한 다이빙 동호 회원들이 계곡물에 빠진 2명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하류에서 낚시를 즐기던 관광객 2명이 깊이 2m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자 마침 근처 펜션에 묵고 있던 프리다이빙 동호 회원 3명이 뛰어들어 익사 직전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포항 양덕동에서 프리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이들은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주변에 구조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 지역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유튜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의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40대 유튜버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구독자가 약 700여 명으로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인 이른바 먹방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ESG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가 어제와 오늘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한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ESG 특강과 창업 캠프, 영일만 스타트업 데이 행사 등에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글로벌 투자 플랫폼 아워크라우드 데니스 반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